네, 투자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귀한 시간에 1분기 국내 증시 점검 및 IT 투자 전략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는 이제 리서치 팀장을 맡고 있는 김정수고요. 그리고 미래세 코어테크 펀드 정운영역을 맡고 있습니다. 그리고 옆에는 같이 일하고 있는 부운영역을 맡고 있는 서윤석 선임 매니저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네, 우선 매크로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매크로 말씀하시기에 앞서서 제가 좀 하나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시장의 가장 큰 화두는 금리입니다. 그 미국 10년물 국채금리의 흐름과 더불어서 이 글로벌 증시 방향성에 대해서 지금 투자자분들이 상당히 궁금해하고 있는데 대체 이 금리와 증시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네, 최근에 금리에 따라서 미국 시장뿐만 아니라 한국 증시에서도 성장주들이 조정을 좀 많이 받았습니다. 혹시 그 서윤석 선임은 그래비티라는 영화 보신 적 있으신가요? 네, 상당히 재밌게 봤었습니다. 네, 저도 감명 깊게 봤었는데요. 그 영화 마지막 엔딩 부분 보면 주인공이 지구로 돌아와서 일어서려고 하는데 일어서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주 같은 경우에는 중력이 낮고 지구에 돌아오니까 높은 중력 때문에 일어날 힘이 없었던 건데요. 이 금리란 것도 주식시장에서 이 중력과 비슷한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저희가 주가를 미래 기대 현금 흐름의 현재 가치라고 저희가 정의를 하지 않습니까? 분자는 이 성장률이 될 수 있고요. 그리고 분모 부분은 할인율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금리가 오르게 되면 분모에 해당되는 할인율이 올라가기 때문에 주가가 상대적으로 낮게 되는 그런 현상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러한 상황에서는 어떤 부분이 더 중요한가? 이 중력을 뛰어넘을 수 있을 힘을 가진, 즉 할인율을 뛰어넘을 수 있는 이 성장성을 가진 부분, 그리고 이런 기업들이 오히려 주가가 상승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음, 그러면 이 금리는 경기와 어떠한 관계를 갖고 있나요? 네, 통상적으로 보면 금리와 경기는 동행하는 경향이 상당히 강했습니다. 보시다시피 PMI 지수와 이제 미국채 10년물 금리를 보시면 경기가 좋아질 때 금리도 따라 오르고 경기가 나빠질 때 금리도 따라 빠졌었는데요. 근데 최근에 보시면 PMI 지수가 급격히 상승한 반면 미국채 10년물이 동행하지 못하고 간격이 상당히 커진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작년 9월부터 이제 금리가 조금씩 오르기 시작하다가 2월 말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금리가 큰 폭으로 상승을 했는데요. 이렇게 상승하게 된 배경에는 좋아진 경기를 따라잡기 위한 금리의 어떤 후행적인, 다만 그런 부분이 좀 너무 긴박하게 오르다 보니까 투자자들의 우려를 많이 자아냈고요. 그리고 미국 S&P 500 배당 수익률이 1.5% 정도 됩니다. 그런데 금리가 1.5%를 넘어서자 배당 수익률을 넘어서는 금리에 대해서 투자자들이 많은 우려와 그리고 성장주들에 대한 고평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조정 가능성을 많이 염두에 뒀던 것 같습니다. 네, 그 경기 말씀을 주셨는데 최근에 이제 글로벌 경기를 좀 짚어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저희가 데이터를 보면서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한국과 미국, 중국의 주요 데이터인데요. 보시기 쉽게 좋아질수록 이 빨간색 농도가 점점 진해집니다. 한국 보시면 소비자 심리 지수, 그리고 제일 중요한 수출, 그리고 OECD 경제 선행 지수 이런 쪽을 오른쪽으로 갈수록 점점 이 붉은 농도가 진해지지 않습니까? 그만큼 수치도 올라가고 있고 개선되고 있다는 시그널을 나타내고요.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이라든지 중국 같은 경우에도 여전히 개선세를 상당히 강하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금 글로벌 증시에 대해서도 조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좀 말씀 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1월 이후 저희가 조정폭이 상당히 컸다고 지금 체감은 되지만 음, 실제 글로벌 증시와 비교하면 큰 폭의 차이는 나지 않는데요. 코스피는 연초 이후로 8.3%, 코스닥은 0.2%가 올랐고요.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 보시면 S&P 500이 7%, 나스닥이 4.6% 정도 올랐습니다. 즉 미국 증시와 상당히 비슷한 수준으로 상승세를 기록했고요.
다만 성장주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이 나스닥이나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지수 대비 조금 덜 오르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지수가 빠졌던 건 아니고요. 이 시장의 색깔이 바뀌었다. 실제 다우존스 같은 경우에는 신고가를 경신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증시의 조정 요인보다는 시장 색깔의 변화다. 이렇게 조금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증시의 큰 그림을 말씀 주셨는데, 그럼 조금 더 자세히 섹터별로는 어떠한 좀 그 변화가 지금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네, 미국 증시부터 조금 보겠습니다. 이 핀비즈라는 사이트에 들어가면 쉽게 확인할 수 있는데요. 지금 보시는 그림은 작년 1년 동안 어떤 섹터와 어떤 종목들이 많이 올랐고 빠졌냐입니다. 녹색 부분이 오른 부분이고요. 이 붉은색 부분이 빠진 부분인데 이 올랐던 섹터를 보면 IT라든지 그리고 반도체 이런 성장주 쪽이 상당히 강했고요. 부진했던 섹터는 에너지라든지 은행이라든지 철강 이런 섹터들이었습니다. 근데 올해 보시면은 정반대 모습이 조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성장주들 작년에 워낙 좋았다 보니까 올해 금리가 상승하면서 이 시장 컬러가 바뀌는 부분에 조정을 상당 부분 받았고요. 그래서 올해는 파란색 부분 보시면 오히려 은행이라든지 에너지라든지 작년에 안 좋았던 섹터가 오히려 좀 상승세를 기록했고 애플이라든지 아마존 이런 작년에 긍정적이었던 섹터가 오히려 조금 조정을 받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그 서두에 이 주가라는 거는 금리와 성장률의 함수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과연 이 성장률은 그럼 어떤지 좀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행히도 전 세계 12개월 선행 주당 순이익 기준으로 저희가 조금 보면요. 전 세계와 선진국 평균에 대비해서 이머징 국가, 한국은 아쉽게도 아직까지는 이머징 국가로 분류되고요. 이머징 국가의 성장세가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그리고 국가별로 보면 일본이라든지 중국 대비 한국의 성장세가 상당히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고요. 이런 두드러진 성장세의 원인은 아무래도 한국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이 반도체라든지 2차 전지라든지 디스플레이라든지 이런 쪽 이익의 성장성이 부각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사실 보면 뭐 작년 코로나 그 이후에 주가 상승률이 상당히 높았기 때문에 이 차트에 대한 부담도 상당히 높은 것 같은데, 현재 한국 시장의 밸류에이션으로 접근하면 좀 어떤 상황인가요? 네, 저희가 주가 지수라든지 주가로 보면 상당히 올랐다고 느끼실 수 있는데요. 실제 밸류에이션을 보면 중국이라든지 일본, 홍콩 대비 상대적으로 저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한국 같은 경우에 현재 PR 기준으로 13.5배 수준인데요. 보시다시피 다른 아시아 국가들 대비 밸류에이션 상대적으로 낮아서 아직까지도 밸류에이션 매력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 시장을 조금 디테일하게 들어가서 현재 어떠한 업종, 어떠한 섹터가 좀 유망하다고 좀 판단을 하시나요? 네, 저희가 향후에 이익이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러니까 이익 전망 변화 대비 얼마나 주가가 올랐을까, 그 부분을 보면 저희가 조금 힌트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주가란 게 기업 실적이 올라가면 동행해서 같이 올라갈 거라고 저희가 기대를 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익 전망치가 상향 조정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금 주가가 못 올랐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원인을 분석한다면 또 좋은 투자 기회를 찾을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오른쪽에 동그라미 안에 쳐져 있는 섹터를 저희가 조금 집중할 필요가 있는데요. 화학이라든지 반도체,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이익 추정치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상대적으로 돌올랐습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이게 작년부터 올라서 올해 더 올랐냐, 아니면은 아직도 추가적으로 오를 요인이 남아 있냐, 그 부분을 조금 더 집중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지금 이런 IT를 집중 투자하는 코어테크 펀드를 지금 운용을 하고 계시는데, 이 펀드 성과에 대해서 간략히 리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서윤석 선임과 제가 이제 재작년 10월 21일에 처음으로 이 펀드를 런칭한 이후에 정말 열심히 또 분석도 했고 투자도 했었고요. 다행히 지금까지는 양호한 성과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뭐 1년 기준으로 봐도, 뭐 3개월 기준으로 봐도, 그리고 연초유로 봐도 다행히 양호한 성과를 이어오고 있고요. 이렇게 이어왔던 이제 포트폴리오를 구체적으로 조금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아무래도 조금 펀드 사이즈가 상당히 커졌습니다. 이제 AUM 기준으로 6,400억까지 커지다 보니까 저희가 적극적인 매매보다는 중장기적으로 성장할 안정성 높은 기업에 조금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중소형주보다는 대형주 위주로 지금 많이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스닥보다는 코스피를 중심으로도 많이 투자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펀드의 변동성 그리고 회전율을 조금 낮추면서 중장기적으로 성장할 기업을 좀 바이앤홀드하는 전략으로 좀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섹터별로 보면 아무래도 현재 가장 긍정적인 섹터가 반도체 쪽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메모리 반도체, 그리고 반도체 장비, 소재, 부품 이런 쪽에 상당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요. 저희가 지금 전기차라든지 수소차, 저희는 단순히 전기차, 수소차로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모빌리티라는 표현을 조금 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향후에 자율주행이라든지 혹은 플랫폼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모두 엮이기 때문에 이런 퓨처 모빌리티 쪽도 긍정적으로 보고 높은 비중을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현재 국내 IT 섹터 주요 이슈와 그리고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봐야 될까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서윤 박사님, 요즘 보면 이 반도체 가격이 계속 오르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트렌드가 지속될 거라고 보시나요? 네, 저는 지속이 될 거라고 보고 있는데 지난 1분기 때 디램 가격이 크게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반도체 가격 상승에 힘입어서 뭐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의 주가도 상당히 좋았었는데요. 근데 2분기를 봤을 때는 반도체 성수기로 다시 진입을 합니다. 그래서 2분기도 1분기와 마찬가지로 반도체 가격 상승이 다시 한번 있을 건데 그렇다면 3분기는 어떡할까? 3분기 역시 반도체 수요가 상당히 강할 거로 보기 때문에 3분기까지의 가격 상승은 크게 문제 없을 거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작년에 SK 하이닉스 실적을 보면요. 연간으로 D램 쪽은 영업이익이 좋았지만 낸드 쪽에서는 1조 원 가까운 적자를 기록을 했었지 않습니까? 올해 낸드 쪽은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다행히 낸두도 상당히 좋아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현재 시장의 기대는 원래는 2분기 때는 낸드 가격이 빠졌다가 3분기 때부터 올라갈 걸로 봤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눈높이가 조금씩 상향 조정되고 있는데 2분기부터 가격이 최소 2에서 3% 오를 걸로 보고 있고요. 3분기 때는 더 큰 가격 상승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 주셨다시피 하이닉스가 낸드 가격이 워낙 빠졌다 보니 큰 적자를 기록했는데 만약에 2분기, 3분기 이렇게 가격이 오르게 되면 적자 폭도 크게 줄일 수 있는 기회가 생기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D램도 오르고 낸드도 오르는데요. 그렇다면 이렇게 가격이 상승하는 원인은 뭘로 봐야 될까요? 원인은 수요 견인 인플레이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IT 기기에 대한 수요가 상당히 높아졌는데 현재까지 그러한 분위기는 이어지고 있습니다. PC도 그렇고 노트북도 그렇고 태블릿도 그렇고 상당히 수요가 좋은 상황이고요. 여기에 더해서 특히 서버 업체들이 본격적으로 2분기부터 이제 투자 사이클에 진입을 합니다. 이렇게 서버와 IT 기기가 맞물리다 보니 수요가 강해졌고 이게 현재 반도체 가격 상승을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네, 실제 이렇게 가격이 상승한다는 거는 이쪽에 수요가 상당히 견조하다는 의미도 되고 기업 실적도 덩달아 좋을 것 같은데요. 이런 실적과 주가를 저희가 조금 미리 확인할 수 있는 인디케이터 같은 게 있을까요? 네, 대표적인 인디케이터는 여기 앞에 보실 수 있는 월간 수출액 데이터인데요. 물론 2월 같은 경우에는 영업일수가 좀 적다 보니 줄어들 수 있지만 3월부터는 다시 한번 크게 상승할 걸로 보고 이거는 2분기 때도 이 추세가 이어질 걸로 보고 있습니다. 해서 삼성전자나 하이닉스와 같은 반도체 메이커들이 수출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이들의 실적도 덩달아 같이 좋아질 거로 저희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메모리 쪽 같은 경우에는 한국이 글로벌에서 뭐 73% 가까운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지만 시장 규모 자체는 메모리보다는 비메모리 쪽이 훨씬 크지 않습니까? 지금 비메모리 쪽은 상황이 어떤가요? 비메모리 쪽은 코로나 영향을 사실상 거의 받지 않았다고 볼 수 있을 정도로 계속해서 업황이 좋은 상황인데 앞에 차트를 보시면 글로벌 비메모리 파운드리 1위 기업인 TSMC의 월 매출 추이를 그려봤습니다.
계속해서 전년 동기 대비해서도 좋은 실적을 기록하는 걸 보면 저희는 여전히 비메모리 업황은 긍정적이구나라고 판단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공급 쪽에서 최근에 인텔이 원래 파운드리를 안 할 거라고 예상했고, 한국의 삼성전자라든지 TSMC라든지 이런 쪽에 수혜가 클 걸로 예상이 됐었는데, 예상을 뒤집고 인텔이 다시 파운드리를 하겠다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그 뉴스는 저희가 어떻게 좀 해석을 할 수 있을까요? 네, 사실 뭐 한 달 전이었죠. 이 인텔의 파운드리 진출은 상당히 충격적인 부분이긴 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이 인텔의 파운드리 진출이 크게 우려되진 않는다고 생각을 하는 게 우선은 인텔이 지난 몇 번 동안 파운드리 시장을 진출을 하려 했지만 실패한 경험도 있고 그리고 TSMC와 삼성전자가 워낙 잘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시장을 인텔이 쉽게 잠식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소 3에서 4년간은 이 TSMC와 삼성전자의 양강 체제는 쉽게 무너지지 않을 걸로 저희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최근 언론을 통해서 아니, 반도체 쇼티지다. 그래서 미국에선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이런 공급난을 해소하고자 지금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공급난, 쇼티지 현상은 조금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펴봐야 될까요? 네, 지난 2월 중순이었죠. 당시에 삼성전자 그 미국 오스틴에 있는 비메모리 그 공장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 그 한파가 몰아치면서 공장이 셧다운되는 큰 문제가 발생을 했었는데요. 때문에 관련 업체들이 이제 실적 우려가 커졌고 해서 이제 주가도 많이 빠진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다행히도 현재는 이 공장이 정상 가동을 시작을 했고요. 물론 공장이 바로 가동을 해서 완제품이 나오는 건 아니고 어느 정도 시간은 걸리겠지만 이러한 우려가 주가 측면에서 봤을 땐 충분히 프라이싱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우려는 거치면서 주가는 다시 회복을 할 거로 보고 있고 실적 역시 다시 개선세로 돌아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앞서 말씀드린 이 파운드리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요. 현재 이 TSMC와 삼성이 각각 55%, 16% 정도 점유를 하고 있습니다. 이 TSMC와 삼성 같은 경우에는 현재 5나노, 그리고 나아가서는 4나노, 3나노까지 지금 공정 개발을 서로 앞다투하고 있는데 인텔이 이 시장에 진출을 한다고 해도 이 TSMC와 삼성이 현재 잘하고 있는 이러한 선단 공정에 진출하기는 상당히 쉽지 않을 거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뭐 7위, 8위, 9위 이런 업체들의 어떤 MS를 가져올 수는 있겠지만 1, 2위가 하는 이 선단 공정의 기술을 확보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들의 고객사 역시 확보하기가 쉽지 않을 거로 저희는 보고 있어서 크게 염려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코로나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수요와 그리고 공급 쪽에서 차질로 인해 향후 당분간은 디램이라든지 낸드 이런 가격 상승 기조가 이어지고 이러한 업사이클이 조금 지속될 거라고 저희가 조금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뭐 작년 이후로 TV라든지 이런 쪽도 상당히 지금 많이 팔리고 있는데요. 디스플레이 섹터는 지금 좀 어떻습니까? 네, 디스플레이 섹터를 좀 말씀을 드리면 반도체와 상당히 비슷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쪽에서도 쇼티지라는 말이 상당히 많이 들리고 있는데요. 앞에 왼쪽 차트를 보시면 DDI가 이게 디스플레이 구동 칩입니다. 근데 이 DDI 칩 자체가 현재는 재고가 없습니다. 재고가 없어서 이 칩이 없다 보니까 패널을 생산하지 못하는 상황인 것 같고요. 이러한 그 수급난은 시장 조사 기관에 따르면 3분기까지도 해결이 되지 않을 것 같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DDI뿐만 아니라 오른쪽에 제가 표시한 편광필름, 이 밖에도 유리 기판까지 지금 거의 대부분 그 부품들이 쇼티지에 지금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게 현재 패널 가격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그렇다면 패널 가격도 지금 상당히 좀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겠네요. 네, 여기 차트를 보시면 전 인치, 뭐 32, 43, 55인치 전 인치에 아울러서 다 지금 패널 가격이 상당히 세게 오르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부품 쇼티지가 맞물리면서 원래는 2분기쯤에 패널 가격이 꺾이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예상을 했지만 이러한 예상은 빗나가게 될 것 같습니다. 아마 3분기까지도 패널 가격의 상승세는 이어지지 않을까 저희는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좀 TV가 잘 팔렸기 때문이라는 생각은 드는데요. 실제 TV 판매량은 어떻습니까? 네, 아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IT 기기 수요가 상당히 좋은 상황인데 아무래도 이제 코로나라는 그 전염병 때문에 집에 체류하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TV 수요가 많아진 것도 분명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이게 작년에만 있었던 현상이 아니라 이게 하나의 뉴 노멀로 자리 잡는 것 같습니다. 그게 현재 TV 수요가 여전히 강하다는 점을 방증을 하고 있고요. 지금 차트에서도 전년 동기 대비해서도 계속해서 판매량이 증가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이러한 수요가 강하다 보니 패널 가격이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런 TV 판매량에 발맞추어서 이 기업들의 실적도 긍정적일 것 같은데요. 이런 쪽 부분을 조금 살펴보면 어떻습니까? 네, 그 대표적으로 이제 대만의 디스플레이 업체가 많습니다. 한국에는 LG 디스플레이, 삼성 디스플레이가 있다면 뭐 대만에는 AUO, 이놀룩스 같은 회사들이 있는데요. 이런 회사들은 월별 데이터를 발표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추이를 살펴볼 수가 있는데 차트에서도 저희가 직관적으로 알 수 있듯이 상당히 좋은 실적을 기록을 하고 있고 이거는 비단 대만뿐만 아니라 한국 업체에도 적용이 될 수 있는 트렌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디스플레이 섹터 역시 지금 상당히 강력한 수요에 의해 긍정적인 패널 가격, 그리고 기업 실적을 저희가 조금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작년부터 저희 최대 화두였던 뭐 테슬라를 비롯한 전기차, 그리고 수소차, 이런 쪽 부분을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장 쪽은 최근 상황이 어떻습니까? 네, 전장이 저희가 그 감히 얘기하기를 메가 트렌드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장을 풀어서 얘기하면 전기 장치 부품의 약자라고 보시면 되는데 아까 앞서 말씀 주셨듯이 전기차, 수소차와 같은 친환경차가 주력 차량으로 이제 대두가 되면서 이 모든 부품이 전기 장치 부품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오른쪽 차트를 보시면 자동차 제조 원가 중에서 전장 비중이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부분이 이러한 트렌드를 반영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러한 트렌드에 발맞춰서 이 국내 기업들도 분명히 수혜가 있을 것 같은데요. 실질적으로 좀 어떤 변화가 있습니까? 네, 대표적으로 전장을 잘 하고 있는 업체들 중에 LG전자를 손꼽을 수가 있는데요. 사실 LG전자의 전장 사업부, VS 사업부는 사실상 말썽꾸러기 사업부였습니다. 그간 매년 적자를 기록해 오던 사업부였는데 아마 올해부터는 크게 달라질 것 같습니다. 그게 이제 앞에 보시는 차트에서 볼 수 있듯이 이 잔고가 계속해서 수주 잔고가 크게 늘고 있습니다. 즉 이게 글로벌 트렌드로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LG전자를 통해서 생산을 하고자 하는 업체들이 많아지고 있고 이렇게 물량을 많이 받다 보니 LG전자도 이제 고정비를 커버할 만큼의 매출이 나오면서 올해부터는 감히 예상하지만 흑자 전환이 가능할 거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런 전장 추세가 지속되다 보면 예를 들어서 뭐 자율주행이라든지 그리고 자율주행차에 필요한 뭐 카메라 모듈이라든지 그런 전장 부품 기업들도 수혜가 클 것 같은데요. 증시에는 지금 이런 기대감이 반영이 되고 있는 건가요? 네, 이 차트를 보시면 저희가 100일 기준으로 이제 쭉 그 펼쳐본 건데 다 주가가 크게 많이 상승한 상황입니다. 물론 저희가 차트에는 대표적인 5개의 기업만 표시했지만 한국에는 정말 수많은 전장 관련 업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부터라도 이 전장의 수혜를 볼 수 있는 기업이 어떠한 기업이 있는지 잘 살펴보고 팔로우업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배터리 부분도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배터리 부분 작년부터 상당히 성과가 좋았습니다. 근데 작년에 테슬라 배터리 데이 이후 또 주가 조정을 받았고 또 최근에는 폭스바겐에서 또 파워데이를 한 이후로 조정을 받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상황은 조금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네, 앞에 보실 수 있듯이 이 폭스바겐이 이제 개최했던 이 파워데이가 한국 2차 전지 시장에 큰 우려를 낳은 건 사실입니다. 크게 두 가지를 얘기를 했는데요. 첫 번째, 이 각형 셀, 뭐 예를 들어 LG화학이나 SK이노베이션 같은 그 배터리를 만드는 업체들이 만드는 형태와는 다른 셀을 주력 포맷으로 삼겠다라는 얘기를 했고, 두 번째로는 뭐 LG화학이 아닌 다른 해외 경쟁사와 협업을 하겠다.
그리고 나아가서는 배터리를 직접 만들겠다라는 부분을 얘기를 하면서 한국 2차 전지 업체들에게 큰 우려를 낳은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희는 지금 봤을 때는 이게 큰 우려가 아니라고 결론을 내렸는데요. 첫 번째, 이 각형 셀이 주력 포맷이라고 해도 이 폭스바겐이 아닌 다른 자동차 OEM 업체들은 현재 한국 업체들이 만드는 배터리의 형태를 쓸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요. 그리고 만약에 그들이 다른 업체들도 다 그 각형 셀을 쓴다고 해도 한국 업체들도 다 각형 셀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이 그 형태를 바꿔서 생산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고, 두 번째, 뭐 해외 경쟁사와의 협업 그리고 내재화라는 얘기에 대해서도 이 배터리는 상당히 만들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LG화학이나 삼성 SDI를 봤을 때 그간 계속 적자를 내다가 올해부터 흑자를 내는 이유가 상당히 만들기 어렵고 시행착오가 많이 필요한 비즈니스이기 때문인데, 그런 걸 보면 물론 이제 그 이 자동차 업체의 그 욕심은 알겠지만 이게 사실상 그 시도를 해보면 쉽지 않은 사업이란 걸 분명히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폭스바겐이 쓰는 전기차 수요가 전체 시장을 봤을 때는 크지 않기 때문에 다른 자동차 업체들이 이제 업체들이 수요 그 필요한 배터리를 한국 업체에게 주문을 한다고 해도 그 수량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폭스바겐이 한국 업체를 쓰지 않는다고 해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거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연초에 뭐 애플카 이슈부터 해서 상당히 시장의 주목을 받다가 또 최근에는 또 구글카 뉴스까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쪽은 조금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상당히 뜨거운 이슈였죠. 현대차가 뭐 애플과 협업을 한다, 안 한다라는 이슈 때문에 주가의 등락이 상당히 컸습니다. 근데 이러한 얘기가 왜 나왔냐를 살펴보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나왔다고 생각을 하고요. 글로벌리 봤을 때 이 전기차 플랫폼을 가지는 업체가 많지 않습니다. 한 3개 정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현대차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더군다나 현대차는 이 글로벌의 공장을 다 보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적재적소에 이걸 배치할 수 있는 능력도 갖고 있습니다. 해서 애플의 협업 제한이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이러한 협업이 완전히 무산된 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가능성은 열어두고 봐야 될 것 같다고 아직도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단순 기대감이 아니라 실제 뭐 금리가 올라가고 이런 상황에서는 기업 실적도 상당히 중요할 텐데요. 이 배터리 업체들의 실적, 올해는 좀 어떻습니까? 네, 배터리 업체들 실적을 제가 왼쪽에는 배터리 메이커의 그 실적이고요. 오른쪽은 소재 업체의 실적을 한번 합쳐서 그려봤습니다. 보시면 매 분기 상승하는 모습을 보일 수가 있는데, 계절적으로 봤을 때 1분기는 이 전기차 배터리의 비수기입니다. 근데 1분기 실적을 저점으로 2021년 운기를 봤을 때 2분기, 3분기, 4분기 계속해서 실적이 개선될 거기 때문에 1분기 실적이 발표되는 전후로 해서 다시 한번 2차 전지 섹터는 크게 관심을 받을 수 있을 것 같다고 저희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1년에 내연기관차 연간으로 보통 글로벌리 8천에서 9천만 대가 팔리는데요. 작년에 한 300만 대 정도 팔렸습니다. 향후에 각국 정부의 규제라든지 그리고 보조금 정책 이런 부분을 고려하면 전기차 쪽에 성장 가능성은 앞으로도 크게 남아 있고요. 그리고 관련 기업들이 지금 실적을 여전히 내고 있기 때문에 단순한 1년짜리 테마가 아닌 중장기적으로 구조적으로 성장할 섹터라고 보는 게 좋을 것 같네요. 그리고 다음으로 스마트폰을 한번 궁금합니다. 스마트폰은 요즘 어떻습니까? 근데 사실 다양한 IT에 있는 서브 섹터 중에서 이 코로나 때문에 가장 큰 피해를 입었던 게 이 스마트폰이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집에 있으면서 TV는 사지만 되려 스마트폰은 크게 소비를 하지 않으면서 많은 업체들의 실적에 타격이 있었었는데, 다행히 그 보복 수요가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에 차트를 보시면 2021년 1월에 작년 대비해서 성장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2월에는 더 큰 성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트렌드는 3월에도 이어질 거로 보고 있고, 아래 제가 그 모든 그 주력 이 스마트폰 메이커들의 판매량을 이렇게 쭉 바차트로 그려봤는데 오른쪽으로 갈수록 점점 판매량이 올라가고 있는 모습을
저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도 확실히 이제 스마트폰 시장에도 온기가 퍼지고 있다라고 저희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행히 스마트폰 판매량이 늘어나고 있는데 그 안에서 지금 점유율은 좀 어떻습니까? 네, 점유율이 참 재밌는 부분인데요. 아시겠지만 미국과 중국의 어떤 무역 갈등으로 지금 화웨이가 사실상 스마트폰을 제대로 만들지 못하고 있습니다. 근데 화웨이가 판매량으로 거의 2, 3위 하는 그러한 업체였기 때문에 이 화웨이가 생산을 하지 못한 부분을 지금 다른 업체들이 다 지금 가져가면서 이 마켓시어가 다들 올라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삼성전자 스마트폰 사업부의 부품이나 소재, 장비 등을 납품을 하는 모든 국내 밸류체인도 이러한 부분에서 수혜를 지속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저희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스마트폰 쪽에서 올해 조금 눈여겨볼 만한 이벤트라든지 혹은 중요한 요인 같은 것들이 있을까요? 네, 아무래도 이 폴더블 스마트폰인데요. 사실 제가 쓰는 핸드폰이 보시면 알겠지만 폴더블 스마트폰입니다. 제가 이거를 되게 재밌게 잘 쓰고 있는데 만족도는 100%에 가깝습니다. 상당히 재밌고 여러 기능들이 탑재되어 있어서 흥미롭게 사용하고 있는데 여기 옆에 네, 네. 저도 같이 쓰고 있는데요. 정말 그 활용도가 되게 높은 것 같습니다. 1년에 글로벌에서 보통 스마트폰이 한 14에서 15억 대가 팔리는데 이제 100만 대도 안 팔릴 정도니까 향후에 성장성이 상당히 높다고 봐야 되지 않을까요? 네, 맞습니다. 사실 작년에 기대했던 게 500만 대 판매 목표였는데 스마트폰 판매가 코로나 때문에 저조해지면서 100, 200만 대 채 팔리지 않았습니다. 근데 올해는 500만 대, 내년에는 더 큰 성장을 지금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다가오는 7월에는 저희가 현재 그 팀장님도 그렇지만 갤럭시 폴드 2를 쓰고 있지만 폴드 3와 그리고 Z 플립의 후속작들이 나오게 됩니다. 형태는 어떻게 바뀔 것이냐? 아무래도 폴더블 스마트폰 자체가 해결하지 못한 게 무게인데 무게가 많이 경량화되고 그리고 가격도 많이 낮아지면서 소비자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스마트폰이 될 거로 저희는 예상을 하고 있어서 특히 이 폴더블 스마트폰 이 서브 섹터에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저희가 IT 전략을 하나하나 좀 짚어봤는데요. 이제 시장에서 궁금해하는 게 결국에는 IT 전략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라는 부분에 대해서인데, 선생님께서 혹시 한마디 좀 해주실 수 있으실지 궁금합니다. 네, 앞서 저희가 점검했던 부분들을 조금 정리하는 장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우선적으로 지금 경기 회복이 상당히 가시성이 높지 않습니까? 실제 스마트폰, TV 이런 부분이 많이 팔리고 있는 걸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다행히 경기 회복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이 반도체라든지 가전 이런 쪽은 저희가 이익이라든지 그리고 향후 실적 그리고 멀티플 이런 측면에서도 충분히 긍정적이라고 기대를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시장이 개화해서 이 구조적으로 성장할 그런 섹터도 저희가 조금 살펴봤습니다. 자동차 전장뿐만 아니라 전기차 그리고 향후 이런 부분들이 이제 모빌리티화 되면서 주도권 싸움이 일어날 이제 플랫폼 이런 부분도 저희가 구조적 성장 측면에서 주의 깊고 또 높은 비중을 유지해야 될 부분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올해 상당히 투자가 크게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반도체 쪽에서 쇼티지가 나다 보니까 비메모리, 메모리 이런 쪽에서 상당히 큰 투자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앞에서 인텔도 파운드리 사업에 진입을 했고 TSMC 역시 대규모 투자를 하고 있고 삼성전자도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비메모리, 이 메모리 관련된 장비, 소재 업체 저희가 유심히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런 IT에서 이 병목 현상을 좌우하는 핵심 기술을 가진 그리고 시대의 변화 이런 쪽에서 수혜를 받을 기업들 좀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첨단 미세화 공정을 가게 되면 결국 필요한 장비가 이 EUV, 이 극자외선 노광 장비죠. 이쪽을 얼마나 확보하냐에 달려 있는데 이런 EUV 관련한 기술을 보유한 장비, 소재, 부품 회사들 눈여겨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신재생 이런 쪽이 커지면서 그쪽에서 수소 연료 전지라든지 이런 핵심 기술을 보유한 기업도 여전히 저희가 중심을 가지고 가져가야 될 기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작년부터 쭉 보면 이 IT, 특히 성장주라 불리는 이 IT 섹터의 그 주가 흐름이 상당히 긍정적이었고 많이 오른 상황인데 앞으로는 좀 어떻게 될 거로 보고 계신가요? 네. 그 작년에 보시면 소위 빵 기업이라고 그러죠. 이 페이스북, 아마존, 뭐 넷플릭스 이런 기업들 실적이 상당히 높았었는데 어, 동그라미 친 부분을 보시면 작년 10월부터 11월 사이에 조금 변화가 있습니다. 이 나스닥과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와 같이 가다가 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나스닥보다 더 올랐는데요. 그리고 나스닥은 신고가를 경신하지 못했지만 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최근에 또 신고가를 경신을 했지 않습니까? 이 필라델피아 반도체 안에 들어있는 대부분의 기업들은 이 IT 하드웨어 기업들입니다. 근데 작년까지는 이 소프트웨어 플랫폼 기업들의 성장이 주도적이었으면 이제 IT 하드웨어로 중심이 조금 이동을 했었고요. 그런 가장 큰 수혜를 보고 있는 나라가 바로 대만입니다. 대만은 IT 섹터의 시가총액 비중이 55%가 넘고요. 가장 큰 시가총액 비중을 차지하는 기업은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TSMC라는 기업인데요. 그렇다면 대만 증시 아래쪽 보시면 상당히 양호하죠. 즉 IT 하드웨어로 테크 내에서도 색깔이 조금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변화의 원인은 기반은 실적입니다. 보시다시피 작년 11월을 기점으로 이 하드웨어 및 장비 회사들의 실적이 이 소프트웨어 회사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즉 이제 올해는 소프트웨어보다 하드웨어에서 더 큰 실적 성장성을 기대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아, 네, 이렇게 실적에 대한 중요성을 말씀을 주셨는데 그렇다면 저희가 실적을 어떻게 좀 확인해 볼 수 있을까요? 네, 앞에 말씀드렸던 대만 증시를 보면 저희가 조금 힌트를 얻을 수 있는데요. 대만은 월별 매출을 자율공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만 기업들의 월별 매출액을 보면 IT 내 트렌드를 저희가 조금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요. 위에서부터 파운드리, 그리고 후공정, 메모리, 그리고 이런 각각의 업종에는 한국의 경쟁을 하는 기업들이 다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기업들의 실적이 좋아진다. 그러면 한국에 경쟁을 하고 있는 기업들 역시 유사 기업의 실적이 상당히 비슷할 겁니다. 근데 지금 월별 매출 보시면 이제 붉은색으로 농도가 진해질수록 이 매출액의 전년 동월 대비 성장률이 높은 부분인데요. 지금 상당히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는 섹터를 저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대만에서도 파운드리라든지 후공정이라든지 메모리라든지 팹리스 그리고 애플향 부품들인데요. 이 각각의 유사 기업들, 한국에 있는 유사 기업들을 저희가 조금 눈여겨본다면 이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거나 투자하는데 상당히 큰 힌트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 최근 주식 시장을 보면 그 작년부터 크게 올랐기 때문에도 그런 것 같은데 좀 횡보하는 구간이 좀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서도 뭐 가치주, 성장주 이렇게 계속해서 순환매가 좀 빨라지고 있는 상황인데 이러한 상황 속에선 저희는 어떻게 좀 대응을 하는 게 맞을까요? 네, 그 서윤석 선임은 차이니즈 뱀부라고도 그러는데요. 이 모소 대나무라는 대나무를 혹시 아시나요? 아니요, 잘 모르겠습니다. 네, 그 모소 대나무는 4년 가까운 기간 동안 불과 5cm 정도밖에 자라지 않는다고 그럽니다. 그러다가 한 2주 동안 무려 15m를 자라는데요. 그렇다면 이 모소 대나무는 자라지 않는 4년 동안은 성장이 전혀 없었느냐? 겉으로 보기에 성장이 없었지만 그 안에서는 끊임없이 성장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저희도 이 주가란 게 일직선으로 쭉 올라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대부분의 기업들이 재평가를 받을 때는 시장 참여자 대다수의 동의도 얻어야 되고요. 그리고 산업의 성장성, 실적 이런 부분들이 모두 반영이 될 때 좀 재평가가 되다 보니까 주식 투자를 함에 있어서도 뭐 인내라든지 기다림 이런 부분이 조금 필요한데요. 지금 보시는 차트는 과거 미국 시장을 분석한 통계 데이터입니다. 10년 이상의 기간 동안 보시면 S&P 500 지수가 평균적으로 8.2%가 상승했는데요. 1년 중에 가장 많이 오른 날 있지 않습니까? 10일을 제외하면 수익률이 절반으로 뚝 떨어집니다. 그리고 30일을 제외하면 수익률이 0%가 됩니다. 그러니까 1년 동안 30일을 제외한 기간은 올랐다 빠졌다 올랐다 빠졌다 하면서 거의 변화가 없고요.
크게 오르는 30일, 이때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만이 이 평균적인 지수 수익률을 구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하나입니다. 지금 당장 주가가 튀거나 움직이진 않지만 이 끊임없이 성장하고 있는 그런 혁신 기업, 그리고 향후에 패러다임을 장악해 나갈 경쟁력이 있는 기업, 그런 기업들을 미리 꾸준히 보유하고 있는 것이 오히려 이런 투자의 기회, 재평가의 기회가 왔을 때 양호한 수익률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도 그렇지만 향후에도 이런 높은 혁신과 성장성을, 잠재력을 보유한 기업들을 투자해 나갈 생각입니다. 오늘 지금까지 귀한 시간 내주셔서 시청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다음에 또 다른 자리를 빌어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